본 기자회견에는 12명의 학생들이 올라와 있고요. 처음으로는 2학년 4반 고 박성호 누나가 박보나 양께서 기자회견을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번 도보행진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첫 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년 동안 이 형제자매들은 하루에도 12번씩 부모님보다 더 앞선 걸음으로 앞에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부모님들께 걱정 끼칠까, 누가 될까 걱정이 돼서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집을 지키거나 학교를 지키거나 거리에서 혹은 직장에서 형제자매를 가슴으로만 슬퍼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첫 호소문 발표는 2학년 6반 고 이영망 형인 이영수 학생께서 시행령 촉구를 위한 안전한 나라 건설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드려주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주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3월 28일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그날, 우리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시행령 즉각 폐지를 외치며 1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농성노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정부는 배보상 기준을 내놓으며 돈을 받아내려 농성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호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아빠 엄마의 삭발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입기도 쉽지 않은 상복을 입고 떠난 형제자매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은 모습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사 이후 1년 동안 부모님들께 걱정이 될까 조심스러워 모든 상황에 숨죽이고 있던 형제자매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4월 16일의 아픔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우리는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섭니다. 그 첫걸음으로 본 기자회견을 통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위해 우리 형제자매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면죄부를 주려는 특별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둘째,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명운을 걸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는 여전히 진상규명 방해 세력의 벽에 가로막혀 불법 집회,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되고 있으며 다시 농성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잃을 우리는 부모님마저 잃게 될까 항상 두렵고 무섭습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이들을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가 낸 시행령은 대통령이 임명한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서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시행령입니다. 우리는 면죄부를 주는 특별조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또다시 제2의 세월호 참사로 생명을 잃거나 그 슬픔을 겪는 형제자매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원합니다. 그러나 3월 28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안전한 한국사회에서 살고 싶은 우리의 염원과 뜻을 짓밟았으며 4월 16일 이전보다 더 안전하지 못한 사회로 후퇴시키는 결과만 보여주었습니다.
이대로라면 4월 16일은 결코 안전한 날이 아닙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법안이 아니며 우리들의 형제자매의 미래를 빼앗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말고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저 공부만 혹은 자기의 미래만 생각해도 바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친구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한 정부가 다시 한번 원망스러워지는 자리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호소문 발표는 2학년 2반 고 남지연 언니, 남서연 양의 침몰한 진실의 인양을 외치는 세월호 형제 자매들이란 이름으로 호소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형제자매들이 외칩니다. 침몰한 진실을 인양해 주세요. 곧 4월 16일 예고도 없이 형제자매를 떠나보내던 그날이 다가옵니다. 아직도 그 아이의 목소리, 웃음소리, 숨소리까지 생생합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웃으며 수학여행을 떠나던 형제자매를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대형 참사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이면 돌아올 그들의 수다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 같은 아픔을 겪게 될 이들 분명히 또 나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외칩니다. 가슴 아파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그런 마음을 이용합니다. 행동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세월호 같은 주제가 청년들에게 피곤하게 느껴지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 엄마에게 외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지 마세요.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눈치 보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어른이 아니라 건강하고 현명한 진정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부에게 외칩니다. 더 이상 인양을 미루지 마세요. 실종자 가족에게도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님은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언론에 호소드립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는 수많은 악플을 생성해냈고 그것들은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미디어에 더 접근하기 좋은 환경에 있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이 좋지 않은 여론에 노출되기 쉬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진실을 보도해주세요. 우리는 매 순간 형제자매를 그리워합니다. 매일 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아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잊으라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리움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하라고 하지 마세요. 가치를 매길 수 없이 사랑스럽고 빛나던 그들을 절대로 돈으로 계산하려 하지 마세요. 정부는 정치권의 임기는 몇 년이지만 세월호 형제자매라는 이름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 세대에서라도 꼭 밝혀낼 것입니다. 2015년 4월 5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형제자매 일동. 여기까지가 저희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저희 형제자매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석태 위원장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 형제자매들의 목소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어른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떨리고 이토록 참을 수 있는 것도 다 부모님들 앞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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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자의 가족 꿈에! 가족 꿈에!
감사하죠? 네, 우리 가족분들 먼저 앞으로. 네, 지금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이곳 광명을 출발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박승희 기자, 네, 오늘 1박 2일 일정 중에 이제 이틀째 도보 행진인데요. 오늘 도보 행진, 아까 거리가 어제보다는 좀 짧아졌습니다. 네, 어제는 약 20km 이상을 걸었었는데요. 오늘은 광화문까지 약 15km 정도 걸리다고 합니다. 네, 오늘 5시에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게 될 텐데 오늘 유가족분들 지금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행진 출발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어떤 기자회견이었습니까? 세월호 희생자 중 단원고 희생자들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형제 자매들 활동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적인 활동이었는데요. 네. 학생들 약 전체 희생 학생 형제 자매 160여 명 중 80여 명이 이 공식 기자회견에 함께 이름을 넣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희생자, 실종자 형제 자매들이 참여한 건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그만큼 더 절박해지고 절실해졌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형제 자매들이 주장한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와 부모들에게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정부를 향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촉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특별히 언론에 당부를 했는데요. 그 정부의 배보상 절차 발표와 따라 언론에서 유족들을 돈으로 이렇게 모욕하려는 그런 기사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면서 제발 제대로 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면담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도보행진 그리고 이 기자회견 유가족분들이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읽어보면서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를 세월호 참사 때문에 잃었는데 부모님까지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기자회견 문을 읽으면서 정말 슬프고 답답한 마음을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도 세월호 참사 문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더 큰 일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 대우가 점점 갖춰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손수건을 목에다가 걸어주는, 매주는 그런 일도 있었죠? 어떤 의미였습니까? 노란색 손수건이었는데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부모님들과 또 어제 도보행진에 함께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이 형제 자매분들이 직접 묶어주는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0시 정도 돼 가는데요. 10시에 원래 출발이 예정돼 있었죠? 오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공식적으로 10시에 행진을 시작을 해서요. 광명을 지나서 구로와 영등포를 지나 12시쯤 여의도 공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시 넘어서 여의도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 후 광화문 광장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를 위해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오마이TV 계속해서 오늘도 생중계로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도보 행진 생생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보시면 10만인 클럽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오마이TV 생중계와 함께 유가족분들의 도보 행진을 지켜보고 성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10만인 클럽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유가족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 유가족분들의 행진 대우를 저희 오마이TV 카메라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